78번 문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요 단원에서 이 문제로 단독 출제되는 거는 아니니까 잘 기억합시다. 뭐예요? 자, 요 유형을 나는 항상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2차식은 0입니다. 그때 0이 되는 2차식을 줄 때 고차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값을 구해주세요. 자, 요 녀석, 다현아, 요 녀석 오늘 내가 아까 앞에 풀이할 때 뭐라고 얘기했지? 어느 단원에서 나올 거다? 그렇지. 자, 복소수 단원에서 얘가 또 쓰입니다. 알았죠?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2차식이 0이다. 그때 고차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때 너희들의 풀이는 뭐가 된다? 고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원래는 써야 되는데 나는 관계식의 형태로 써놓을게. 고차식은 뭐다? 2차식으로 나눈다. 그때 곱하기 뒤에 붙는 게 뭐다? 몫이 되고 그 뒤에 붙는 게 뭐다? 나머지가 됩니다. 그때 2차식이 뭐라고 했잖아? 0이라며. 그럼 Q가 곱해지든 뭐가 곱해지든 무조건 얘는 0이겠네? 결국 뭐다? 아, 고차식의 값은 그때 나머지랑 같아요.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상수항으로만 주어질 겁니다. 그 값이 답인 거야. 근데 가끔씩 아까 내가 말했던 복소수 이런 걸로 주어지면은 이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x를 대입한다거나 지금 이 녀석에서는 뭐 하면 되겠지? x를 구해서, 즉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한 다음 그 1차식의 x에 대입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x4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7x 플러스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나누어줄 때 누구로? 2차식으로 나눈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이 나눗셈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요렇게 갈 거고 요 녀석의 항을 따로 뜯어놓은 게 네 풀이다. 알았지? 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어쨌든 나는 뭐 한다? 결국 두 식을 같게 만든다. 좌변이 4차식이네. 얘가 2차식이면 뒤에는 뭐가 붙어있지? 2차식이 붙어있어야 되지. 그래서 4창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출발? x제곱으로 출발. 두 번째 3창의 계수 1입니다. 여기서 3창 계수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1창과 곱해지는 3창이 뭐가 돼야 되겠네? 2가 돼야겠네. 여기는 뭐예요? 2x. 그 다음에 2창 없다. 그치? 2창이 없다는 거는 0이란 얘기죠. 계수가 2창이 나오도록 하는 모든 방법들 다 어디 있어? 여기에서 3,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그럼 하나 더 나오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누구누구 더 쓰면 돼. 1차식 써주면 되겠다. 그치? 얘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쓰는 거니까. 그럼 1창 계수 맞춰봅시다. 원래는 7이었어요. 여기 1창은요. 6과 1. 둘만 더하면 7이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1창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복소수 단원에서 나올 때는 1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상수항. 원래 6이었어요. 근데 현재 상수항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럼 뭐가 필요하네요? 9가 되고 얘가 0이라서 답은 9예요. 하고 끝나는 거야. 요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이 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단원에서? 복소수 단원과 같이 좀 다른 단원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잘 봐두도록 하고 수투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2학년 때도. 알았죠? 요거 풀이 뭐 정리 필요한 사람 잘 정리 좀 해두시고요. 다 되면 79번으로 갈 건데 그 페이지 잠깐만 펴놔봐. 나 76번 문제 좀 보자. 너네 거. 79번.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P1x. 그 다음에 Pn 플러스 1x를 구할 때 Pn의 x 플러스 n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뭐야? 이거 전부 다 뭐 하라는 얘기야? n에다가 1, 2, 3, 4, 5, 6 점점점점 대입해보래요.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래? n에다 2 넣는다. 1 넣는다. 넣어주면 뭐 나와? P2. 그거는 P1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달래요. 두 번째, n에다가 2 넣는다. P3를 찾을 수 있다. 그치? 어떻게 하래요? P2에다가 x 플러스 2를 해달래요. 근데 방금 P2가 뭐라 그랬어? 뭔가가 들어오면 그 녀석에다가 1 더해주면 되지. 뭐? P1에다가는. 그럼 다시 한번 간다.
P2가 뭐라고? P2가 P1이라는 함수 방식에 요 녀석 넣고 1 더해주면 된다. 그치? 좀 크게 쓰자. 맞죠? 근데 내가 가린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x 플러스 2를 써주면 되겠네. 그럼 또 한 번 더 n에다가 뭐 넣어보자? 3 넣어보자. 여기서 규칙 찾아야 됩니다. P4x를 찾아가 보세요. 뭐 해주세요? P3에다가 x 플러스 3, x에다가 3을 넣습니다. 근데 방금도 또 뭐야? P3는 뭐라 그랬어? P1에다가 뭔가가 들어오면 그 녀석에다가 2랑 1을 더해서 만들라 그러지. 그럼 지금 P3 안에 내가 가린 부분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2 더하고 1 더해주면 되겠지. 맞죠? 근데 거기 들어와 있는 게 뭐가 들어와 있어? x 플러스 3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규칙 찾았나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런 규칙으로 찾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래? P10까지 가라고 하네. P10을 가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깨졌다. 아니네. P10을 가보자. 어떻게 된다? P1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가면 되겠지. X. 자, 갑니다. P4를 구하려면은 X에다가 뭐 해주세요? 3, 2, 1을 더해주세요. P3를 구하려면은 2, 1을 더해주세요. P10을 구하려면은 9, 8, 7, 6, 5, 4, 3, 2, 1을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 알잖아. 중학교 때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 1부터 9까지 합은 얼마? 45.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45로 구하시면 됩니다. 어느 다항식에다가? P1에다가. 근데 P1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값 구하면 되겠죠? 됐죠? 계산을 생략해도 되겠니? 뭐 나와? x 플러스 45의 제곱. 삼승이네. 삼승에 x 플러스 45의 제곱에 x 플러스 45의 플러스 1. 근데 그 녀석에 뭐 하래? x 제곱 개수를 찾으래. 자, 우리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특정항의 개수 찾기 뭐 해주시면 됩니다. 걔가 나올 수 있는 녀석 후보들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얘는 없네. 여기에서 x제곱 뭐 나와? 1 나왔죠. 개수는 여기에 x제곱 나오겠어? 3 곱하기 45 나오겠다. 그치? 다른 항들은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x제곱의 개수니까 3 곱하기 45 더하기 1 얼마야? 30 나오겠다. 그쵸? 창스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항등식의 정의가 무엇이냐까지는 배웠다. 그치? 자, 항등식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 등식이 뭐니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등식이 뭐야?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등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하면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방정식과 항등식에서 방정식이 뭐야? 결국 특정 x에 대해. 그러다 보니 그 특정 x에 있고 항등식이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데 그 x를 물어볼 리는 없지. 그래서 항등식이 맞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던가 항등식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 계속해서 오늘 배운 내용 계속해서 완성하도록 하는 AB를 구하시오. 뭐 RX를 구하시오. QX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해보면 항등식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항등식은 뭐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 다음에 했던 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뭐였다? 결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뭐였다? 양변을 동일하게 만들자. 이제 또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항등식에서 뭘 물어볼 거다? 항등식에 들어가 있는 개수들 몇 가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를 거고요.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라는 생각 이제 머릿속에서 갖다 버리세요. 너희들이 흔하게 풀던 문제, 여태까지 흔히 풀어왔던 문제들에서 끝난다면 그게 맞을지 몰라도 앞으로 고등수학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중학교 때 90점 넘고 97점, 100점 받아오던 사람들 고등학교 와서 60점, 70점으로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등부에서는 뭐 했지만 그냥 내가 알던 대로 풀던 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똑같은 연습을 한다지만 학교 시험, 고등학교 학교 시험은 어때요? 분명히 그 녀석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90점 넘었다 하는 학교에 많아. 그치? 근데 학원에서는 보통 90점 넘었다면 잘했다 해주거든. 실제로 잘하는 거 뭐 중학교 때는 잘했을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요. 거기서 확 갈라집니다. 걔들이 60점, 70점에서부터 100점까지로 쫙 분산될 거예요. 중학교 때도 100점 받다가 고등학교 때도 100점 받는 애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그렇게 해왔던 애들이고 중학교 때는 100점, 90점 받다가 고등학교 넘어와서 60점, 70점을 뚝 떨어지는 이유는 또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야. 너무 그 문제를 위해서만. 그 문제집이 단 줄 알고 우물안에 개구리 마냥. 알았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결국 항등식 이거 내가 잘못 썼네. 이거 기본 성질이다. 어쨌든 미정예수를 찾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법과 무슨 법? 계수비교법과 수치법. 그때 계수비교법은요. 기본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도영아? 계수비교법은 성질이다 아니면은 정의다?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변이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양변의 동류항끼리 비교해서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수치대입법. 아무거나 수치, 값을 대입을 해서 찾는 방법. 그래서 원래 문제는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계수비교법도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 성질 쓴 거니까. 수치대입법도 모든 문제에서 적용 가능. 왜? 정의를 쓴 거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랬지? 계수비교법 정확하게는 수치대입법은 특정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 너희들이 보면서 왜 수치대입법을 쓰는지 쓰지 않는지를 파악을 해라 라고 했을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누구를 쓰면 편하니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치대입법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의 문제를 형태를 잘 봤고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모든 문제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문제 풀이다. 그래서 뭐다? 이게 더 만능이다가 아니라 기본 풀이기 때문에 가장 노가다성이 강하다. 자, 계수비교법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 문제 어떤 거 있다 그랬어? x-1을 플러스 b다. A는 B는 마이너스를 모르는 사람. 첫 번째 수치대입법으로 넘어가 보자. 수치적인 형태. 그 형태 자체를 눈에 익혀두세요. 물론 내가 지금 들어준 예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말 쉬운 예시입니다. 알았죠? A래. X에 뭐 넣어주면 1 넣고 X에 뭐 넣어주면 2 넣어주면. 자,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잘 기억하세요, 서울시.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이다. 뭐다? 내가 구하고 싶은 미정계수는 AB인데 AB를 연립없이 하나씩 톡톡 구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X에 뭐 넣어주면 1 넣어주면 B만 남잖아. B를 구할 수 있겠지. X에 뭐 넣어주면 2를 넣어주잖아. 그럼 B가 사라지네. 그럼 뭐야? A를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문제는 그걸로 풀어주시고 아니면은 계수비교법. 그러면 너희들이 각자 해봐봐. 80번으로 갑니다. 80번. 80번 문제 어떤 걸로 푸는지 다시 한번 봐봐요. 각자 고민해봐요. 아, 얘는 수치 대입입니까? 계수비교입니까? 수치 뭘 넣어주면 돼요? 계수비교죠. 자, x에 1을 넣어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 x에 뭘 넣어야 a가 나오니? x에 뭘 넣어야 b가 나오니? 한 방에 나오니? 안 나오지. 이거는 수치대입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계수비교법이야. 계수비교법이 더 편해? 아니, 그것도 아니야. 전개를 하려면 줄레 불편해요. 맞죠? 그런데 수치대입법을 쓴다 그래서 편하지 않기 때문에 계수비교법이 모범 답안입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계수비교법이 더 편한 문제와 수치대입법이 더 편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치대입법이 편한 문제와 편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랬지.
그럼 수치대입법을 쓴다 그래서 굉장히 이지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개수비교법이 모범 답안이에요. 물론 진짜 학교 시험을 풀어보는 너희들의 실전용 풀이는 사실은 그것도 아니지. 개수비교도 나오면 안 돼. 적절하게 당신들이 섞어 쓰셔야 됩니다. 수치대입도 맞아. X에 뭘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뭐가 바로 나와요? C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개수비교법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먼저 봐요? 최고차항은 X제곱에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 A가 이겠네? 개수비교법도 쓰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X에 뭐 넣어주면? 2를 또 대입해주면 그럼 뭐가 나와요? B가 나올걸요. 아 물론 마지막에는 X에 0을 넣어도 좋고 0을 넣는 게 더 낫겠다. 그죠? X에 0을 넣어서 B를 찾아줘요. 그래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비교법을 활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문제는 개수비교법만 쓸 그 전 수치비교법 아무거나 막 0, 2 넣어서 나오는 A, B라는 식을 연립 안 해도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섞어서 써주세요. 하나만 쓰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한번 보면 81번은 개수비일 것 같아? 수치대입일 것 같아? 수치대입? 나는 수치대입이 맞다고 봐요. 좀 흔히 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딱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야. 근데 X에 뭐 넣어주면? 0을 넣어주면 B 사라지고 A 사라져서 C만 남잖아. B를 먼저 B를 찾고 나면 뭐예요? 한 번 더 B를 사라지게 해보자. 뭐 넣어보자? 넣어보자. 그럼 A 나오겠지. 그러면 사라지게 하든 뭘 하든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서 A를 구하라고 하면 되겠지. 맞죠? 그런 수치대입법이 이거는 좀 더 편합니다. 근데 문제집도 나도 얘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수치대입 문제는 바로 82번이죠. X에 뭘 넣어주면 돼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까지. 3개 넣어서 구하는 그냥 수치대입법. 제일 전형적인 거. 알았죠? 우변의 생김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수비교법이냐 수치대입법이냐 잘 판단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높아시면 한번 언급하고 가는 게 바로 유형 1번에 몇 번? 제일 위에 요 1번 내용. 이거 뭐? 상등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 요거는 다들 한 번씩 봤을 거라 눈으로 읽어만 갑시다.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상등식에 대한 표현인 거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회라는 명칭은 모든이랑 얘기랑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의회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이야? 약간 영어로 치면 랜덤이라는 뜻이지. 근데 거기서 숨은 뜻은 랜덤에 아무거나 넣은 x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아무거나 넣어봐라고 해서 내가 승우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2를 넣는다고 했어. 그래도 성립해. 랜덤하게 아무거나 넣어봐 라고 해서 내가 도환이한테 얘기했는데 도환이는 100을 넣는데 근데도 성립한대. 그래서 서유리는 0 넣고 뭐 도영이는 마이너스 1 넣고 창원이는 뭐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다 성립한대. 결국은 랜덤하게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니까 결국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 단원뿐만이 아니라 단원에서 임의회라는 명칭을 정말 많이 볼 겁니다. 그때 너희들의 임의회는 항상 all, 랜덤이 아니라 all이라는 뜻, 모든. 알았죠? 모든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사실은 많이 보는 거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것도 항등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거의 볼 일이 없고요. 알았죠? 1번처럼 뭐 항등식일 때라고 주면 당연히 맞는 말 땡큐지만 84번처럼 나오는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이것도 항등식에 대한 기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뒤로 싹 몰아놓은 유형 2번에 뭐 있어? 뭐뭐뭐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이것도 항등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85번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뭘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봐. 문자 하나든 문장 하나든 단어 하나든 뭐? K가. 그렇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할 때는 얘가 그냥 아무거나 항등식이 아니라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근데 생김새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 K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합니다. 근데 K가 1차밖에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K가 있는 놈들과 없는 놈을 나눈다라고 표현을 하든 K가 있는 놈들은 K로 묶는다라고 표현을 하든 뭐 이렇게 배우는 거지. 결국은 K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변에 있는
놈과 비교해서 개수를 쌓다. 0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xy에 대한 식을 답을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풀어봅니다. 나는 이제 점점 설명하는 기계가 되어서 가는 것 같아. 이번 1학년들만 4개 반인가 5반을 하고 똑같은 것들을 교재라도 다르게 하면 내가 재밌을 텐데. 죽진 않지. 그래서 오늘의 너희들의 숙제는 30문제가 나올 겁니다. 하나가 나요. 자, 91번의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갈게요. 일단 다항식에 너희들이 그래서 나한테 배워가야 되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 중 하나가, 자, 방학 때는 내가 개념 설명 위주로 가지만 학기 중에는 개념 설명보다는 개념 정리 위주로 갑니다. 그냥 바로 톡톡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럼 그 개념은 너희들이 배워가는 게 아니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고,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가는 거는 이제 심화 문제들이나 뭐 기본 문제들도 포함 내가 설명해주는 문제들 또는 숙제 풀이해주는 문제들에서 내가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그 원리, 이유를 너희들이 잘 파악하고 가야 된다. 이 문제 그래서 첫 출발 뭐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니까 이 식을 뭐로 바라보는 것?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항등식을 바라보는 문제는 뻔히 딱 물어보는 게 뭘 거다? 미정계수 물어볼 거다. 마지막에 물어본 걸 보란 얘기지. 누구 물어보니? 미정계수 뭘 구해주세요? A와 B를 물어봅니다. 맞죠? 미정계수 A, B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고민을 하러 가야지. 미정계수 물어보네?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계수 비교를 하러 갈까? 수치 대입을 하러 갈까? 이 생각을 솔직히 안 하고 너네 막 넣잖아. 생김새만 보면서. 그치? 그러면 안 돼. 점점 가면 갈수록 심화 문제에 대해서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고 미정계수 AB만 구할 거야. 근데 이 식에 도영아, AB만 존재하니 모르는 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fx. 자, 개수 비교를 쓰려면 결국은 뭐 해야 됩니다. 양변을 전부 다 개수를 똑같이 비교해줘야 돼. fx 필요 안 필요? 필요한 거야, 개수 비교법은. 근데 수치 대입법은 AB라는 놈을,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구하는 거고, 구하지 않는, 즉 궁금하지 않는, 안 물어보잖아. 물어보지 않는 녀석은 궁금하지 않다. 자, 수치 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 궁금하지 않은 녀석은 구할 거예요? 안 구할 거예요? 안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라지게 해버리도록 하는 놈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대입해서 fx를 포함하는 좌변을 사라지게 하는 x를 넣을 수 있어? 네. 그 넣을 수 있는 값들이요. 미지수의 개수만큼, 즉 A, B니까 몇 개? 2개. 2개만큼 x에 넣을 수 있어? 네. 그러면 수치 대입법이 맞습니다. 부족하다면 그것도 수치 대입법은 아니야. 구하고자 하는 미수가 3개인데 넣을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다? 그럼 그것도 안 쓰면 안 돼.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뭐예요? x에 뭐 넣을 수 있어요? 1. 맞죠? 그럼 좌변은 뭐예요? 0. 우변은 정리 바로 할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3.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x가 뭐예요? 자, 여기서 고민. 잘 안 보이지? x제곱 플러스 1이 0 되도록 하는 x를 넣을 거야. 아직까지는 우리가 i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배우더라도 i를 넣는 것보다 더 귀찮은, 더 쉬운 거. 결국 이거는 우변의 생김새가 항상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냥 x제곱에다가 통째로 마이너스를 넣으세요. 그럼 좌변은 0이니까. 그럼 우변은 항상 짝수차항으로만 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변은 뭐다? x제곱을 삼성한다. x제곱을 제곱한다. x제곱을 1승한다. 2 더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x제곱 자리에 통째로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a 빼기 b 1. 그럼 둘이 연립하면 답 나오겠죠. 알았죠? 끝.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a 나올 거야.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어떤 거요? 네. 그다음에 최고차항은 세제곱이 되는 아, 근데 짝수차항을 만들려면 선생님이 말하시던 해가지고 보면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자, 잠깐만. 거기서부터 그렇게 풀면 되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미정계수의 AB를 구하는 방법,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뭐 쓸래? 근데 둘 다 답은 나와. 근데 나는 수치대입법을 쓴 이유가 뭐야? 개수비교법은 fx를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네가 하는 게 fx 구하기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되지. 되긴 되는데 AB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fx를 구한 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fx를 물어본다면 개수비교법이 모범 답안이 맞아요. 개수비교법은 양변을 비교해야 돼서 좌변을 없애면 안 되거든. 그래서 fx를 찾아가는 거고 그런 문제도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목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닌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연립 없이 하나씩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구하고 싶지 않은, 즉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녀석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이제 이 유형 몇 번이야? 유형 6번의, 유형 3번? 유형 3번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세 문제들도 전부 다 fx나 qx 또는 gx가 있지 그 녀석을 사라지게 하는 x값을 넣을 수 있는 게 미지수의 개수만큼 나올 겁니다. 그거를 요구하는 문제인 거야. 니 풀이도 맞아. 알았죠? 자, 어쨌든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갈 건데 유형 4번은 내가 93번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다들 고개 들어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중에 심화 문제들이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놓자. 자, 보자. 첫 번째. 다들 배운 거니까 점검 한번 해보자. 창환아, 가에 있는 저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뭐 넣어주면 다 나와? 1.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에 있는 녀석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에 있는 녀석은 어떤 x를 넣음으로써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그래서 뭘 구해요? 위에 있는 가나에 있는 식을 구하죠. 그렇지. 그 두 식을 더해주면은 나올 겁니다. 물론 두 배가 되어 있어서 2로 나눠줘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 다처럼 너희들한테 이런 식에 대해서 또는 한글로 전개식에 대하여라고 하기도 한다. 전개식에 대하여 뭐 하자? 짝수 번째 항들만 개수를 다 더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단독으로 그냥 계산하고 끝 이게 아니라 1 넣은 식과 마이너스 1 넣은 식을 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더하기라는. 그러면 누구도 물어본다? 홀수 창도 물어보겠지. 또 하나 홀수 번째 항들의 한만 실까지 한만 물어본다. 그럼 뭐 해야 돼? 요 두 식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두 식을 뭐 하면 돼요? 그렇지. 빼주면 나올 겁니다. 맞죠? 물론 2 나누기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근데 요 두 개만 물어보나?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해볼까? 도영씨. 이번에는요. A 제로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디 갔어? A 제로. 더 좋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이 x에 0 넣기입니다.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빨리 풀기에는 더 빠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도한시. 상수항만 뭐 해주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변의 A0의 의미는 상수항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1차, 2차, 3차 다른 항의 개수들이에요. 요 상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을 4승해서 구하는 거고. 그래서 1의 4승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한 번 더. 누구도? A8. 그렇지. 최고차항도 물어봅니다. 요 방법으로는 최고차항을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최고차항은 어떻게 구해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몇 승? 똑같이 4승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93번을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이걸 추가시키려고 했던 거고 92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상수항과 최고차항을 또 따로 물어봐요.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때 상수항 구할 때 x에 0 넣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은 상수항의 3승. 최고차항 어디 갔어? A6을 구하는 방법은 최고차항의 개수 1의 3승으로 구하면 돼. 그게 제일 빨라요. 알았죠? 근데 둘 다 기억해야 된다. 둘 다 쓰인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의 합은? 이라고도 물어봅니다. 그때 너희들한테 A2를 따로, A4를 따로, A6를 따로 찾아주세요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라는 걸 요구하는 거다? A0부터
A8까지의 총합을 먼저 구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A0를 빼고 거기서 A8을 빼서 답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요렇게 물어볼 때 이상하게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게 문제가 등장하는 게 94번부터 실제로 그 문제가 등장해요. 알았죠? 실수하지 말도록 하고.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되겠어, 승우야? 94번. 지금 이 설명으로만 넘어가도 되겠어? 괜찮겠어? 서율이도 괜찮겠어?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속도를 약간 지난번 시간보다 살짝 빠르게 가고 있지. 지난번은 너무 쉬워서 빠르게 했었는데 이번 단원부터는 원래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살짝 템포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나머지 오늘 끝내버릴 거거든. 그래가지고 혹시 필기 시간 필요한 사람 또 너무 설명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세요. 천천히 설명해 줄 거니까 그때는. 알았죠? 방학 때 했던 걸 한 번 더 복습하는 데다가 너무 앞단원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넘어가도 되겠음?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95번 봐봐. 칠판 볼까? 물어보는 게 어때요? A0부터 A10까지 존재하는데 물어보는 게 A1, 2, 3 홀수만 물어보거나 짝수만 물어보는 건 아니다. 그치? 그럼 X에 뭐 넣어주면 돼? 창환아? 2. 그렇지. 2. 요거 낚이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1 넣기 아닙니다. 개수 뒤에 붙어있는 X들을 1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는 뭐? 2를 넣어줘야 되겠지? 두 번째. 근데 A0부터 A10까지 다 물어보나요? 아니요. A0 빠졌어요. 그럼 이번에 A0는 어떻게 구할래 얘들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여기도 상수항 존재해요. 마이너스 A1. 여기도 상수항 존재해요. 플러스 A2. 그 상수항 다 더해서 1의 5성 되는 거야. A0는 1의 5성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A0는 어떻게 구해야 돼? X에 1 대입해야죠. 이번에는. 맞죠? 그래서 아까 X에 0 넣는 거 기억을 하라고 한 거야. 이런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X에 1을 넣어서 A0를 따로 구한 다음 어쨌든 1의 5승이 맞긴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둘이 빼서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냐면 자, 유형 5번, 6번 안 합니다. 쭉 넘어갈 거예요. 요거는 너희들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유형이라 넘어가는 거고 자, 오늘 유형 7번 하나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유형 7번 갑니다. 이번엔 너희들이 풀어볼래? 107번. 먼저 풀어볼래? 여기서 도영이, 도환이, 차원이 솔직히 말해봐. 너네 유형 7번에 유형 이름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유형 7번에 옆에 붙어있는 이름이라던가 그 밑에 하늘 색깔 네모 박스에 써져 있는 내용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 왜 조립제법을 하고? 아, 그래? 아까 조립제법 슬쩍 그리는 거 아니구나. 어쨌든 조립제법을 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조립제법 쓴 건 잘했어요. 쓴 건 잘했어. 근데 잘 기억해놔. 요거는 나랑 수업 안 했던 사람들은 특히 잘 들어봐요.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우변의 식의 생김새 뭐야? 똑같은 식 1차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개수들을 전부 다 미지수로 잡아놓은 이 식. 이 식의 생김새를 딱 보자마자 연조립제법 떠올려야 돼 라고 했던 게 방학 때 수업이었어. 맞죠?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 사실은 달라져요. A, B, C, D를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A, B, C, D를 각각 물어볼 수도 있어. 합을 물어보면은 사실은 A3, A2, A1, A0랑 다를 게 뭐야? 왜 조립제법을 하니? 물어보는 게 A, B, C, D 합인데 X에 2를 넣어서 답 내고 끝내야지. 그렇지 않냐? 상환아? 저까지는 어이, 깐다가 뭐야? 알려주잖아, 미친 자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네가 만약에 레벨이 99야. 수학 졸라 잘해. 근데 나는 레벨이 9999야. 그럼 당연히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까지 하나요. 그거는 이제 너 혼자 걸렸을 때 그럴 거야. 지금 도영이도 같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샷업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x에 2를 넣어서 답을 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근데 모범 답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문제를 잘못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ABC를 각각 찾기 위해서 연조리제법을 쓰지. 자, 다시 갑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의도가 ABCD의 합이니까 x에 인어차를 쓰세요라는 문제였다면 참 좋은 문제인데 그랬다면은 여기 유형에 들어가면 안 되죠. 유형 6번에 넣었어야지. 그지? 첫 번째는 뭐다? 항등식 문제다. 그래서 뭐다? 아무거나 x에 넣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계수의 총합부학이라서 x에 뭐 넣을래? 2 넣을래? 그걸 찾아오세요라는 바로 앞 유형과 같은 문제고요.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개수를 좀 장난쳐가지고 결국은 A, B, C, D를 다 찾아야 되는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푼다? 반드시 연조립제법이라고 해서 뭐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기도 하고요. 나는 이제 명칭을 씁니다. 원래 이 녀석의 명칭이 연조립제법이거든.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계속 쓰는 문제.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줘요? 좌변에 있는 저식, 요식을 계수만 따오죠. 조립제법을 열심히 씁니다. 누구로? 1로. 왜? 얘네들의 생김새가 힌트인 거지. 이렇게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따다닥 씁니다. 갈게요. 자, 그때 답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뭐다? A, B, C, D입니다. 목, 나. 알았죠? 목, 나머지. A, B, C, D.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 일단은 더하는 거니까 답은 23 나올 건데 이건 더하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원래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승호 이거 기억나니? 연조리제법? 먼저 공부할 때 나왔었어? 아, 나왔었어? 소리도 배웠던 기억나니? 방학 때 했었어? 아, 오케이. 그럼 더 왠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어? 설명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너희들도 마찬가지. 기억나? 설명 안 해줘도 되겠어? 왜 ABCD가 이거에 나오는지? 안 해도 되겠어? 승호도?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런 거 물어볼 때 왜 몰라? 가 아니야. 알았지? 나를 무서워하지 마. 저놈만 아니면 괜찮아. 알았지? 조용히 하세요, 너는. 자, 그 다음에 109번으로 갑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문제를 살짝 바꿀 겁니다. 그래서 7판, 이거 뭐야? 7판을 봐. fx. 자, 저거 보지 마요. 책 보지 말고. 에 대하여. 칠판을 봐요. 지금 내가 쓰는 것만. 자, 이걸 구하세요. 두 번째, 이걸 구하세요. 세 번째,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같은 문제야. 근데 너네가 이 문제를 보면서 연조립제법 문제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 일단 고차식이지. 2차도 아니고 3차식이지. 3차식에 뭐 10 같은 것도 아니고 100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끽해봐야 1, 2, 3도 아니고 2.1 같은 수, 막 99라는 수를 집어넣으래. 이걸 계산을 하세요라는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 됐지? 그러면 그냥 냅다 집어넣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 물론 뭐 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는 있긴 하겠지. 11 넣어서 10 더하기 1의 삼승 마이너스네. 뭐 10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상 두 개짜리의 3승 2승 공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11보다는 얘네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잖아, 계산을. 아니요. 100만실로 해도 좋지만 나중에 점점 지저분해진다니까. 이 사람아 4차식 가면 어쩔 거야. 그리고 알죠? 화 안 냈어. 화 안 냈어. 화는 너한테만 내는 것. 자, 어쨌든 가자. 그러면 이 녀석은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방금 그 풀이가 뭐 나쁘단 풀이는 아닌데 그거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부러 요것만 먼저 보라고 한 거야. 왜? 학교 시험에서 지금 얘처럼 누가 봐도 우면의 생김새 보니까 이거 연조립제법 문제 맞지? 그치? 심지어 연조립제법을 보여주는 졸라 친절한 문제죠. 학교에서 이렇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 사람아. 욕할 뻔했다. 알았죠? 연조립제법을 쓰세요라는 저 방향을 안 보여주는 문제가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심화 문제, 킬러 문제로 나오면. 일반적인 문제로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알았죠? 어쨌든 너희들이 그러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연조립제법을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뭐로 연조립제법 할래? 지금은 2야. 왜 2야? 왜 하필이면 이게 x-2의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를 파악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래서 x-2의 거듭제곱인데 그리고 왜 연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그거는 써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얘는 지금 fx를 어떻게 정리한다고? 아이씨. 너희들이 한 번만 직접 쓰고 생각을 해보면 알아. 2.1을 넣어봐. 뭐야? x 자리에 2.1을 넣어봐. 그럼 뭐야? 0.1이네. 0.1의 함수는 그냥 1000분의 1이지. 0.001이지. 얘는 0.1의 제곱 0.01. 얘는 10분의, 아니 뭐래? 0.1. 그냥 0.1. 얘는 그냥, 그때 항상 A, B, C, D는 우연히도 일부러 양의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를 맞춰줄 거야. 그러면 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해봐. A, B, C, D가. 그럼 답은 뭐야? 4.321 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답을 4개 만들어 줍니다. 알았죠? 어쨌든 답이 겁나 쉽게 나오잖아. 알았어요? 얘를 2 더하기 0.1의 3승 가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 알았음? 전개를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2를 뺐을 때 10의 거듭제곱 0.1 10분의 1 그게 나오도록 하려고 2로 조립제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힌트 나오나? 얘는 뭐로 연조립제법 해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뭐가 돼야 돼요? 10? 10? 10? 10이지. 너무 크잖아. 야, 얘가 x-10이 되면 10으로 조립제법을 10번, 3번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 계속 너무 클 것 같지. 근데 그 개수가 너무 클 것 같냐고. 오케이? 다른 거. 뭐? 그렇지. x-1로 하는 거지. 왜? 11이 들어가면 10의 3승이니까 그냥 1000일 뿐이거든. 그래서 얘는 1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 얘는 뭐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어떤 식? 그렇지. 그래서 누구로 연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3번씩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풀어주세요를 요구하는 거니까 역시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푼다? 당연히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0. 보면 알겠지만 CD가 어때? 내가 아까 한 자리 단수 1, 4, 8, 9 나오잖아. 답은 뭐야? 9.841이야. 알았죠? 보자마자 답이 또르륵 나오는 거예요. 9.841 4번. 알았지? 네, 그렇게 풀기 위해서 합니다. 자, 요것도 역시 책에 그 앞에 포스트잇 있죠? 그걸로 뭐 필기해야 된다 싶은 것들은 써서 잘 붙여두세요. 책에다가. 알았죠? 자, 요거 필기하고 뭐 잠깐 쉴게요. 그리고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나머지 정리 끝낼 거예요. 인수 정리까지. 합시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원래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쓰는 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아, 숙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써야겠구나. 자, 다항식을 나눠보자. 나누었을 때, 나누면, 뭐, 기타 등등등의 표현이 나오겠지? 의 나눗셈? 그때마다 항상 해야 되는 거, 요거 세 가지, 네 가지. 오케이? 자, 간다.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총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요. 하나는 직접 나눠보자, 하나는 조립제법 써보자, 하나는 오늘 배우는 나머지 정리 써보자.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직접 나눌래, 조립제법을 쓸래, 나머지 정리 쓸래라는 거를 너희들이 먼저 문제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때 뭘 쓸지에 대한 거는 사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뭘 구할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접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직접 나눗셈 쓰면 돼. 두 번째, 조립제법도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목과 나머지를 모두 물어보면 조립제법 쓰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물어봐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나머지 정리는 오직 나머지만 구합니다. 몫을 물어봤는데 나머지 정리를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요 두 가지는 구분을 하는 게 뭐다? 조립제법은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내가 x-알파로 쓴 이유는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뀌어 있다면 뭔가 후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못 쓴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물어본다. 그때도 조립제법 쓰는 거 맞아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합니다. 좀 이따 개념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은 x-알파로 나눌 때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와 무난하게 답은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1차식으로 나누든 방법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은요. 원래 나누는 식과 나누어지는 식을 모두 알고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나누어지는 식이 fx라고 나와 있는데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쓰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나누는 식도 마찬가지. gx, qx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는데 그거를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을 쓰고 있어도 역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도 나머지도 다 물어봅니다.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어지는 식이 fx야. 다시 한번. 2차식으로 나눕니다. 얘네들 못 써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누어지는 식을 fx로 줬어. 몰라요. 직접 나눌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거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 녀석은 직접 나눗셈에서 배우는 누구를 나눗셈의 관계식. 그렇지. 검산식이라 부르던 이름이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A는 BQ 플러스 R. 얘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되고, 지난번에 가지고 식 변형하기, 식을 변형해보기 등등. 그 녀석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서 거예요. 자, 그때 너희들은 지난 시간에 오늘 배우는 게 또 뭐다? 요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결국은 양변이 동일하거든. 아까 불렀는데 검산을 하는데 이 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역시 나누어진 검산 후에 양변에 있는 수가 결국 같은 수가 되니? 라는 거를 검산하는 용도로 쓰세요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양변은 동일해. 근데 그게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양변이 동일한 식이다. 그게 바로 뭐다? 오늘 배운 항등식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나면은 거의 10중 8구 뭐로 넘어가냐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때 미정계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미정계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너희들은 고민을 하는 거야.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치대입법을 쓸까? 계수비교법을 쓸까?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거의 90% 이상 다 요걸 고민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그 중에서 나머지 정리는 하나 요약을 해둔 거예요. 나머지 정리가, 그래서 정의가 뭐다? 다항식 fx가 있어요. 그 다항식 fx라는 녀석을 뭐로 나눌 때? x-알파로 나눌 때. 자, 근데 내가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지만
최고차의 계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할 때는. 알았죠?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 그래서 일단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써보자. f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누구로 나눠요? x-알파로 나눠요. 그때 이 몫은요? 모르니까 일단 qx로 잡아보자. 그때 이 나머지는요?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일 거다? 상수항만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그 상수항을 내가 r이라고 써보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뭐야? r. 근데 때문에 관계식에 미지수니? 아니요. 자, 다시 한번. 그렇지. 얘는 항등식이에요. 아, 미쳤나봐. 얘는 나눗셈의 관계식이에요.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죠. 항등식에서 너희들한테 미정계수 r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너희들은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야. 아, 나는 이거 수치대입법을 쓸까? 계수비교법을 쓸까? 그때 계수비교법은 결국 양변을 모두 다 전개해서 동류항의 계수끼리 비교를 하는 게 계수비교법이야. 그쵸? 근데 수치대입법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만 빨리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입니다. 자, 이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모르는 녀석은 r만 모르는 미정계수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게 또 있어요. 아직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q도 항상 모르는 놈일 거야. 근데 qx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은 녀석을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qx를 사라지게 하도록 하는 x를 넣을 수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알파예요. 그래서 양변에 x에 알파를 넣어보는 거야. x에 알파를 넣어봤더니 좌변은 뭐가 되는데? 그냥 f알파가 되는데 우변은 뭐가 된다? 어머, r이 돼버리네? 아, 결국 내가 찾고 싶은 나머지는 f알파인 거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너희들은 f알파를 외우는 거죠. 어떻게요?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있고 나누는 1차 그때 나만 물어본다면은 나식이 0이 돼서 qx를 사라지게 하는 그 x 값을 나누어지는 곳에 대입하면 답입니다. 라고 가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봅니다. 나누어지는 다항식 fx를 알든 모르든을 떠나서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만 물어보거나 나머지만 알려준다면 너희들은 나머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몇 번? 110번을 보자. 이건 그냥 내가 풀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첫 번째, 다항식 fx가 있어요.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뿅 좋네요. 그럼 뭐 한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넣어주면 나머지다. 그래서 뭐야? f-1이 나머지라는 거지. 넣어보자. 뭐 나와? a-8. 근데 그게 얼마래? 1. 따라서 a는 9.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것도 뭐예요?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또 물어보네.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나누는 놈이 0 되도록 하는 x를 넣어주면 답. 답은 뭐다? f1. 바로 구해버리자. 뭐예요? a 더하기 a-2. 근데 a가 9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7 하고 끝나는 거지. 답은 5번. 됐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음?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거야.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만 물어보거나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아, 똑같은 거네. 나머지를 줬거나. 그러니까 뭘 쓰러 가는 거지? 나머지 정리를 쓰러 가는 거지. 이해됐지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디 갔어? 유형 13번으로 갑니다. 몇 번? 140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풀어볼래요? 140번. 141번으로 풀어라. 141번.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처음에 등장하는 거. 자, fx를 x-4라는 1차식으로 나눈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몫에 대한 얘기가 qx. 꼭 그 밑에서 qx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치? 몫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정리해서 f4는 3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뭘 쓰러 가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누었고 몫과 나머지를 모두 줬으니까 조립제법이냐 아니냐로 가는데 조립제법은 나누어지는 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나누어지는 식이 그냥 fx일 뿐입니다. 조립제법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또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관계식을 씁시다. fx가 뭐예요? x-4에다가 몫은 qx 나머지는 3.
그 다음에 두 번째, 응? qx를 x 플러스를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일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몫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바로 뭐 하자?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누는 방식. 그래서 뭐야? 얘가 0 되는 걸로 넣어서 나머지 바로 구하면 되겠다, 그치? q 뭐예요? 마이너스 2. 그게 얼마예요? 1.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답을 구하러 가는 거야.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야? fx를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네. 이번 뭐야? 나눈 관계식이 아니죠.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나누는 방식, 방식에다가 나누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은 놈을 구해볼래입니다. 그럼 뭐야? fx에 관련된 식은 노란색 식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었어. 근데 처음엔 넣어서 알 수 없었지만 여기서 q-1을 찾아왔기 때문에 같이 대입하시면 답 나온다.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뭐야? 답은 마이너스 3. 4번이네. 됐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너무 뒤로 넘어갈 건데, 잠깐 앞으로 와서 얘기 좀 할게요. 자, 유형 9번과 유형 11번은 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원래 내가 풀어줄 필요가 없는 문제. 자, 유형 9번과 유형 11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너희들이 자꾸 나누어지는 방식이 꼭 fx, 요딴 식으로 주어져야만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나누어지는 방식의 생김새는 아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어디 갔어? 결국 우리는 뭐야? 나누는 식이 1차식이고 나머지만 물어본다면 바로 사용을 하는 게 나머지 정리지.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건 뭐야? 4는 13. 이건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보니까 나누어지는 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얘가 0 되는 x4를 넣어주면 답입니다. 맞죠? x 다 넣었으니까 뭐야? 이게 답이겠지. 답은 26일 거 아니야. 이것처럼 유형 10 나누어지는 방식의 생김새가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요걸로 가볼까? 자, 135번 같은 것도 봐봐. 결국은 뭐야? 색깔 다르게 해줄게. 첫 번째,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나누어지는 방식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결국 P2Q2의 합이 얼마다? 나머지다. 두 번째, 나누어지는 식이 점점 복잡해지더라도 결국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또 얘가 0 되는 x2를 넣어줍니다. P2Q2의 3승들의 합. 그것도 나머지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뭐다? 더 지저분해졌지만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보네. 또 뭐 하자? 넣자. 그래서 뭐예요? P2Q2 가지고 점점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죠. 그래 봐야 결국 이 녀석을 물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다? 이거는 삼승들의 합이고 얘는 그냥 합이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P2Q2의 곱을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 녀석을 살짝 변형해주면 P2Q2의 곱과 P2Q2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다가 대입하면 답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물어보고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무리 나누어지는 식이 복잡하더라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면 항상 동일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고민하지 말고 뒤에 나누는 식이 0 된 x를 넣어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면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확 가버릴 거냐면 유형 14번, 15번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도 147번, 오늘의 메인 테마는 그 다음 유형입니다. 147번 역시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풀어볼래요? 이제는 시험을 대비하는 수업이라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멱살 잡고 끌고 나가는 수업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수업은요. 자, 어쨌든 갑시다. 몇 번 풀라고 했냐, 내가? 147, 이거야? 자, 갑니다. x에 대한 방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고요. x-3으로 나눴을 때 랄랄랄랄라. 뭐야? 그냥 대놓고 나머지 정리 준다, 그치? 첫 번째 녀석 뭐예요? f1은 3. 두 번째 녀석 뭐예요?
F3은 5.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예요? 2차식으로 나누었네.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 유형의 이름은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2차식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 정리를 써? 나머지 정리 정의 자체가 뭐야?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뭘 쓴 거야? 수치대입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머리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일단 원리 원칙대로 가보자. 이거는 뭐다? 모르는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네? 관계식을 쓰고요. 그때 센스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수분해까지 했겠죠. 그때 몫은 모르니까 QX를 잡아놓고 나머지를 갑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절대로 나머지를 RX라고 했다라고 해서도 문제에서 RX라고 줬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RX라는 걸 쓰지 마세요. 1차식 이하면은 AX 플러스 B, 2차식 이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쓰세요. 문제에서 RX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했도는 뭐야? 아닙니다. 말이 헛나온 거죠. 너네한테 애교 부려서 뭐하니? 어쨌든 했도 그래.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결국 내가 쓴 식의 이름이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입니다. 나눗셈의 관계식이고요.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에서요. 미정계수 AB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스스로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고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미지수, 미정계수 AB를 구하고 싶은데 AB뿐만 아니라 모르는 녀석이 QX가 또 등장하고 있고 QX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미정계수 AB 몇 개? 2개. 그러면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녀석도 몇 개? 2개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x-1의 제곱이다. 그럼 너희들은 함부로 수치대입법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 뒤에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수치대입법을 쓴다. 지금은. 왜? x에 넣을 수 있는 값 자체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x에 뭐뭐 넣어주세요? 1 넣고 3 넣으러 갑니다. 알았죠?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준 그런 예외들 때문에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내 수업 스타일 얘기했죠? 특히 수업에서 그 스타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나는 최대한 원리 원칙 위주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들에서 스스로 고민을 해야 하거든. 모든 유형을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건 암기 과목이고요. 어쨌든 x에 1 넣어주면 좌변이 3. x에 3 넣어주면 좌변은 f3. 얼마? 5. 그래서 a는 1, b는 2 하고 나올 겁니다. 알았죠?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장. 자, 이번에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푸세요. 159번 풀어보세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풀어보세요. 159번. 우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잘 봐. 지금 저 문제와 함께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를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아닌데 내가 159번 풀라고 했냐? 뭐 상관없네. 아니야. 159번이랑 같이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fx가 있어요. 뭐로 나눌래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아까 포스트잇 있지? 지금 이 문제도 같이 쓰고 이 문제의 필기 그리고 저 문제의 필기래. 풀이. 요 문제의 풀이. 둘 다 좀 같이 잘 써놨으면 해요. 알았죠? 얘를 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거는 막 던져주는 거라서 답은 지정을 할 수 있으니 답까지는 안 갑니다. 두 번째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4. 그 다음에 뭐 할까? fx를 x제곱에 마이너스 4x 뭐야 이거? 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볼래? 여기까지. 자, 저 문제랑 이 문제 구분 한번 해볼까?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물어보는 거는 똑같지만
풀이 방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알겠니? 자, 간다.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요. 첫 번째,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요. 두 번째, fx이라는 말이 없지만 어쨌든 똑같은 거죠. fx를 x 플러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요.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요. 세 번째, 요 녀석 눈치 빠르나? x 플러스 1 나누는 식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한 식이다. 그치? 어쨌든 그 두 개를 곱한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얘는 상수항만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지만 나는 RX를 구하러 갈게. 자, 얘도 마찬가지. 뒤에서 나왔던 두 가지 식, 2차식과 1차식을 곱한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봅니다. 구조는 똑같지. 물어보는 거나 제공하고 있는 것도 거의 똑같죠. 근데 풀이가 다르다고. 그거 구분하겠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사실 보자마자 알아요. 어디가 달라? 상원아, 아까 네가 다르다 했잖아. 뭐 어디가 달라? 어. 어. 어이? 그게 무슨 말이야? 미지수가 3개가 나오는데 C 3개가 아, 그래. 그 말이지. 자, 뭐로 기억을 하냐면 요거 2차식의 구조입니다. 2차식의 구조가 얘는 어때? 인수분해가 돼요. 서로 다른 인수입니다. 그래서 곱한 인수가 3차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인수로 표현이 돼. 식 3개란 얘기야. 나머지는 몇 차? 2차입니다. 2차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 b, c를 찾는데 값을 3개 대입할 수 있는 그 문제고요. 얘는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요. 또는 인수분해 된다 하더라도 제곱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뭔가 많이 부족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사실 저 문제와 이 문제를 다른 유형으로 넣어둬요. 또 어떤 문제집들은 같은 문제로 넣되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주지. 물론 아니야. 여기까지 하자. 자, 간다. 그래서 뭐야? 첫 번째 녀석. 아니야. 익숙하죠? 뭐야 이거? 2차식을 나누었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네요. 뭐예요? 2차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관계식. 물론 익숙한 사람들은 관계식 안 쓰고 갈 겁니다. 자, 어쨌든 썼어요. 두 번째, 1차식 나눴네. 나머지 정리. 세 번째, 두 개로 곱한 녀석으로 하네. 그럼 뭐야? 얘는 관계식. 자, 이거는 색깔을 바꿔서 쓸게요. 얘는 빨간색으로 가자. 간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관계식 쓰기. 그때 이번에도 센스 있게 미리 얘를 뭐 하자? 인수분해 하는 사람들 더 땡큐.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때, 자, 참고로 저기에 있는 문제들처럼 상수항, 나머지는 RX라고 문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RX라는 거 좀 쓰지 마세요. 알았죠? 나머지는 반드시 뭐로 써주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같은 식으로 써주세요. 3차식을 나눴기 때문에 2차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게 흘러와야 된다고. 뭐?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인데 미정계수 A, B, C를 물어본다. 그럼 나는 수치대입법을 쓸까? 계수비교를 쓸까? 일단 당연히 계수비교는 너무 귀찮아. 차수가 너무 높아. 심지어 fx 차수도 알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qx까지 찾을 거야? 이거는 비교 불가능하죠. 계수비교를 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수치대입법을 써보자. 그 수치대입법을 쓰려고 하니까 미정계수 A, B, C를 구하고 Q는 사라지게 하는 X들. 누구? 1, 2, 3. 3개를 넣을 수 있네. 미지수가 3개인데, 그치? 미지수가 3개인데 3개의 값을 대입할 수 있네. 그러면 이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위에서 찾아와야 되는 게 좌변 F1, 좌변 F2. 얘네들은 다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좌변 F3을 찾아오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두 개를 넣어서 구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F는 4까지 사용해서 A, B, C 연립하러 갑니다. 별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고 미지의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거든. 알았음?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주긴 줄 겁니다. 얘를. 그런데 159번은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갑니다. 뭐예요? 관계식.
자, 익숙한 사람들은 역시 이번에도 얘는 관계식을 안 씁니다. 왠지는 한 번은 제대로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쓰면서 갈 거예요. 두 번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이걸 또 관계식 쓰고 있으면 머리 아프죠? 그 다음 세 번째, 3차식으로 나누었네. 관계식. 근데 x 3승 플러스 1을 센스 있게 미리 뭐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더 땡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머지를 rx로 쓰지 말라 그랬죠. 나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써볼게. 근데 여기서는 qx를 사라지게 하는 x가 3개나 넣을 수 있니? 아니, 하나밖에 못 넣어. 얘가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래서 풀이가 다른 풀이로 가야 되는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수치대 방금 못 쓴다고 판단했지. 근데 아까 여기서 이런 유형의 문제 계수비교법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fx의 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x를 잡을 거며 도 모르는데 fx를 어떻게 잡을 거며 양변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수끼리 비교할 거야? 이건 아예 그렇게 못 풉니다. 수치대 대입법도 못 쓰는데 계수비교법도 못 쓴다? 그래서 항등식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다? 식을 변형하는 거. 그래서 식을 변형하는 문제 두 가지 있다 그랬었지. 좌변이 fx인데 xfx로 돼서 양변에 x를 곱하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좌변 fx가 변하지 않아서 우변만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도 지금부터 첫 번째 요 녀석은 내가 관계식을 안 쓰는 애들도 생긴다 그랬지. 그럼 첫 번째 식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냐면 그냥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x-1이구나. 뒤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식이 나오면 나머지 자리에는 그냥 3x-1을 껴 넣어 주시면 됩니다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관계식을 썼지만 얘를 조금 이따 사용만 하러 갈 거야. 다시 뭐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래서 이 빨간색 식을 그렇게 바꾸는 거야. 지금 현재는 여기가 곱하기지. 물론 이것도 곱하기인데 여기가 곱하기지. 강조하는 이유는 뭐다?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바라봤거든. 근데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살짝 앞으로 빼두는 거야. 그러면서 저 곱하기 기호를 여기다가 강조를 해보는 거지. 너희들이 바라보기를. 그럼 얘로 나눈 목과 더하기 꼴이니까 목과 나머지인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썼다 지울 거야? 불가능하죠. 왜요? 2차식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냐? 그럼 안 된다. 그치? 그런 경우에는 이 2차식 부분을 뭐 식을 변형하세요, 뭐 하세요라고 하는데 원래 원리는 나머지 부분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 거야. 누구로? 얘로. 그래서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합니다.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때 이 몫은요. 최고창을 맞추기 위한 A가 등장하고 그때의 나머지는요. 그때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이 식이 쫙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 꼴, 이거 A지. 나머지 꼴이 될 거거든.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x-를 여기서 가지고 와서 올라가는 거야, 원래는. 근데 나는 이거 쓸 거거든요, 보통. 알았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 미지수 아까 분명히 3개였는데. 미수가 이제 몇 개 남았어? A 하나밖에 안 남았네. BC가 한 방에 다 사라졌지. 그럼 미수가 하나 남았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야? 합 대입하기. 그럼 좌변은 2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기.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넣었어? 뭐? 3A 아니냐? 마이너스 4. 됐죠? 그래서 A는 뭐예요? 2가 됩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답은 내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는 RX입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내가 뭐라고 잡았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았는데 근데 그 녀석이 ABC가 남아있지 않고 여기로 사라졌죠. 그럼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대신에 A를 구했으니까 A에다가 뭘 넣어서? 2를 넣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뭐예요? 요게 최종 답. 그래서 상수항만 구하니까 답은 1인데 지금은 상수항만 구하는 게 아니라 RX를 다 구하는 걸로 갑시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내가 설명할 게 없고 오늘 마지막 인수 정리 하나만 더 하고 갈 건데 이거 자 정리 시간 필요하죠? 오케이. 자 사진 찍어갈 사람들 사진 찍어가고 영상 거의 마지막 한 5분 정도 2분 2, 3분 정도 보시면 요거 다시 올라갈 거거든.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 지금 필기 거의 다 된 사람은 지금 얼른 마무리 지으세요. 인수 정리 개념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너 지워도 돼? 서율이랑 승호는 내가 영상 아까 보여준 거 가르쳐줬지. 유튜브에서 내 이름 검색하면은 바로 유튜브 나오고요. 수업 영상은 언제든지 항상 복습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가끔씩 내가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 한 번씩 마이크를 안 켜기도 하고 한 번씩 카메라 초점도 안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업은 당연히 오시고요. 요 보충 영상은 복습용 영상은 말 그대로 참고 사항 정도로만.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나머지 정리하러 갈게요. 자,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요? 다항식 fx를 뭐 하면 x-알파로 나누면 그때 이 나머지가 뭐다? f알파다. 요게 오늘 메인 테마 중 하나였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개념 설명 요거 누구? 인수 정리라는 거는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서 같이 나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거는 일단은 fx를 누구로 나누면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다? f알파다. 그 내용에서부터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인수정리는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상황. 나누었을 때 뭐가 된다? 나누어 떨어져 버린다. 그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이 뭐야?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f알파가 뭐다? 0이라는 얘기랑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용어 설명 나오는 거는 뭐다? 그래서 이 녀석을 관계식을 써보면 fx란 건 뭐예요? x-알파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는데 나머지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더라. 그러면 fx가 뭐가 된 거야? 어떤 다항식들의 고부 형태로 표현됐고 고부로 표현된다는 건 하나의 인수들.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아, fx를 보니까 인수로서 x-알파가 하나 나오네. 그래서 뭐다?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 그래서 지금 이 인수 정리를 가르치는 단원이랄까? 유형 17번부터 시작하는 한두 개의 유형은 사실 그 용어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fx는 x 플러스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냥 다른 말로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뭐 하면 돼? 나머지 정리 쓰면 돼. 나누어진 당식 f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다. 끝. 맞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거 뭐야? 또 쭉 넘어가 봐서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결국 수치대입법 쓰는 거지. 인수정리 쓴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어딨지? 어딨지? 여기 있다. 174번 또 다른 표현.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저 말은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2차식으로 나눴잖아. 인수정리 바로 사용 가능? 나머지 정리 사용 가능? 아니요. 이거는 뭘 써야 돼? 관계식을 써야 돼. 그래서 플러스 점점점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요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그때 너희들은 요 문제 잘 한 줄만 써놓고 가세요.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데요? 더하기 0, 더하기 0. 오케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또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다.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뭐다? x 플러스 1로 한 번 조리제법 해주면 그때의 나머지는 0입니다. 그때의 몫을 한 번 더 조리제법 해줘도 나머지는 0입니다. 연조리제법 2번 하는 걸로 풀어주시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알았죠? 학교 시험 최고 단골 중 하나니까 이 문제도 역시 잘 기억해놓고, 자, 살짝 마무리 뒷부분이 조금 급하게 나간 감이 있는데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목요일 날까지 숙제는 어디다? 자, 요번에는 행복한 1등급이란 서술형은 빼고 나갑니다. 그거는 화요일까지 해오는 숙제에 붙일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의 숙제는 어디까지? 191번까지. 그래도 많아요. 약 110문제, 100문제 조금 넘습니다. 수업 중에 다룬 문제가 대략 한 20문제 정도 되긴 되지만 그래 봐야 한 8, 90문제 돼요. 꽤 많으니까 좀 미리미리 해주세요.
알았죠? 오늘 좀 어느 정도 하고 자고, 내일 또 어느 정도 하고 자고, 그리고 뭐 목요일 날 학원 오기 전까지 또 어느 정도 좀 하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오셔야 될 거고요. 특히 유형 23번 별표 5개 쳐놔요. 요거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몇 번까지 숙제는? 191번까지입니다. 알았죠? 수고됐고요. 잘 가요.